이민일주를 하겠습니다. 이민일주를 보시면은 당연히 인목이 식신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임수가 인목으로 흐른다는 뜻이죠. 인목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럼 이렇게 인목 식신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인목이 중심이죠. 이건 당연히 지지가 중심이란 뜻이에요. 지지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 인목이 천간으로 나가는 경우, 인중에 병화가 나가든 인중에 간목이 나가든 인목을 근거로 천간에 나간 거면은 무게중심이 천간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또 임수 입장에서는 임수의 근이 뭐 자수든 자월이든 해수든 신금이든 이렇게 근을 갖고 있으면 근을 중심으로 천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일주를 설정해서 본다면은 기운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오늘 비교해서 볼게. 병인인데 병인은 당연히 일지가 편인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병화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중심이 병화가 중심이겠죠. 그러면 천간이 중심인 거고요.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임수는 인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다. 이게 인목이 통로니까 병화는 인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인목에 의해서 아래로 지지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높이 작용하는 거예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병인일주는 우위에 머물려고 하는 형태이고요. 이민일주는 지지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멀리 간다가 핵심이에요. 임수가 인목을 통해서 멀리까지 가고 싶은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다루는 방법들이 조금씩 그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형태, 뭔가 작용하는 형태, 에너지적인 전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고요. 자, 이게 다 기본적 중심이고요. 식신으로 작용하는 것 좀 진행되면 그렇게 좀 식신과 연결돼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임수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상 중심에서 보면 멀리 있는 거고요. 인목도 대상 중심에서 보면 멀리 있는 거죠. 그럼 이민일주는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또 식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죠. 계묘일주. 그럼 계묘일주는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똑같은 식신을 쓰는데 계묘일주는 뭔가 지향하는 목적, 목표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민일주는 그게 포괄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시작하는 쪽의 에너지가 중심에 서 있지만은 계묘에는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고 결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식신을 쓰는데 그 식신이 진행되는 형태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걸 느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데 당연히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임수가 이렇게 정화를 보게 되면은 정화에 의해서 임수가 목적을 설정하죠.
정화에 의해서 타케팅이 형성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수생목하는 것이 이미 정화에 의해서 한정된다. 일정한 결과를 생각하고 수생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수생목의 본질은, 이 이민일주의 수생목의 본질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 시작적 에너지가 강한 동기유발적인 형태의 수생목이 강한데, 정임합 때문에 그 작용이 커지지 않고 일정한 영역에 한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병화를 봤어요. 그러면 인중에 병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까지 갔는데 어떻게 돼요? 포괄적으로 시작한 거의 내용이 결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임수와 병화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넓다, 구체적이지 않다, 광범위하다, 스케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민일주가 병화를 보면은 통이 크다, 뭔가 시도하고 시작하는 스케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고 포괄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런 저변적 공부, 바탕이 디는 이런 것들은 잘 적용하고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의 결과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죠.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야로 쓰여질까, 어떠한 대상과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일주가 정화를 봤다는 것은, 시작은, 그 내용은 뭔가 포괄적으로 크지만 쓰여지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집착, 이렇게 되면 요거에 집착하게 되고요. 자기 영역, 내 것, 이런 것들을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병화라되면 그렇게 잘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밖으로 펼쳐져서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모두를 위한 것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민일주가 저 식신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정화가 있다면은 한정된 거겠죠, 그죠? 어느 영역, 타켓이 어디를 대상으로, 어느 층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범위도 있고 포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병화로 연결되면요, 대중 강의예요.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넓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누가 유명해? 예, 유명한 사람이. 둘 다 있으면요, 이쪽에 이렇게 이것으로 보여지는 듯하지만은 자기 실속을 챙기죠. 갈등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갈등을 자기가 갖게 되죠. 예.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정화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그건 뭐 시간적 개념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양가적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임민일주가 병화로 펼쳐지는 것이, 저 정화가 없을 때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마음껏 펼치죠. 근데 정화가 저렇게 합되어 있으면 그게 불안해요, 펼쳐지는 게. 이렇게 되면은 내 몫은, 내 것은, 내 자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갈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활동적이고요. 뭔가 앞에 나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한 갈등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화를 봤다는 것은 이 구성에서 수생목, 목생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이건 수생목이잖아요. 이렇게. 수생목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럼 수생목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 화까지 갔다는 건 수생목을 실현한 거잖아요. 삼변을 한 거라는 뜻이죠. 그럼 삼변의 결과가 정화로 나타나느냐, 병화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실질적 흐름은, 순차적 흐름 또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인중에 병화가 나가는 게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속이 없을 수 있다고요. 밖으로 펼쳐지는 거니까. 임수나 병화, 인목 다 뭐예요?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펼쳐져서, 그리고 그러니까 대상이나 어느 중심에서 볼 때는 멀리 있는 것,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죠. 구체화되지 않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러한 형태로 쓰여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민일주가 병화로 돼 있는 걸로 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 가서 뭐 선생을 한다든지 뭐 관리 같은 걸, 연구 같은 걸 한다. 그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끌어요. 그럼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콜구로 있는 그대로 자기 것보다 대상 중심으로 챙겨서 그들한테. 근데 이민일주가 정화로 가면은 한정하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어느 그룹, 자기하고 가까운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야, 그게 실속이 있는 건지 좋은 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갈등들을 얘기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건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런 걸. 그러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의 속도가 그냥 화를 보면은 임수가 근이 없이 수생목, 목생화가 된다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굉장히 빠르겠네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식신생재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식신생재가 빨리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저게 인목식신인데 그것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동하면은 바로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금생수가 되고 수생목이 된다고 하면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금생수가 된다면은 수의 임수 입장에서는 배워서 내보낸다. 수생목하는, 그러니까 이민일주를 쓰는 거에 뭘 만드는 거예요? 식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해서 내보낸다. 천천히 내보낸다. 자격을 가지고 쓴다. 갖추어서 표현한다. 근데 수가 일정 부분 힘도 있고요. 뭐 다른 지지에 뭐 해자 같은 게 있어서 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금생수하는 게? 그럼 수생목이 묶이는 거예요. 뒤에 더디다. 인목이 끌어내는 부분은 강하게 뭔가 작용하려고 하지만은 속도를 내는데 더디다. 이런 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순차적으로 잘 돼 있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돼요. 예. 그래서 인성으로 배워서 임민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자기 성취를 하겠죠. 그게 일지 식신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 만족형입니다. 만약에 금이 없는 명이 운에서 수생목, 이렇게 이민일주가 돼 있는데 뭐 수생목, 목생화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환경에 주어진 것으로 자기 에너지가 펼쳐진 거예요. 그럼 금운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생목을 돌아보게 되겠네요. 그죠? 식신으로 자기가 한 걸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갖추려고 하고 자기 안에 마음에 또는 생각에 정신에 뭐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요. 뭐 철학이나 정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 부딪힘을 또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따가 지지에 관계할 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생목이 토를 한다면은 수생목하는 것이 토라고 하는 관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식신 입장에서는 저 토가 자리예요. 재가 되니까 목에서는 지금 목국토하면 이 목국토라고 하는 개념에는 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국수예요. 토국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수생목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토, 기토 이렇게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금이 있다, 경금, 신금이 있다. 이거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건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금생수를 이 신금이 하면 어디서 한다고요? 안에서. 임수 안에서. 그러니까 금생수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밖에서. 그래도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금이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수원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금생수가 보여요. 어느 게 금생수를 잘한다가 아니고 금생수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그냥 금생수에서 수가 커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외부를 차단하고 변별하고 통제해서 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수라고 하는 건 보관하고 뭔가 고립시키고 응축시키는 에너지인데 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금이 이 금생수 한다면 그것이 임수 내부에서 뭔가 가름하고 변별하고 선별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다 뭐예요? 수를 키우는 역할을 해요. 수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더욱 분별된다, 골라낸다, 보관 쪽으로 더 강해진다. 그럼 수라고 하는 것을 감옥이라고 한다면은 금생수가 잘 되는 수의 감옥은 어떤데? 더 고립된 거죠. 창문, 그 문이 여러 개, 닫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통과하려면 다 그 패스코드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경금은 저 멀리에서 차단해서 수를 고립시키는 것, 외부로부터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들을 다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토국수를 한다는 것은 이 수한테 사용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쓰이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수한테 토가 없다면은 쓰면 되잖아요. 쓰는 거에 의해서, 쓰는 방법에 의해서 어디에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변성이 크겠죠. 근데 토가 개입되어 있다면은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쓰여지는 수인데 그 수를, 어디에 쓰여지는 수를 목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수한테 토가 왕하게 잘 돼 있고 목이 없어요. 그럼 사용처는 정해졌는데 사용자가 없네요. 그죠? 사용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명은 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직이 주어진 거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대처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업무의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 하는 일이 능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미 스케줄이 다 돼 있는 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목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용처, 자기 자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용 방법을 만들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쓴다 이 얘기죠. 그럼 뭐예요? 능동적으로 쓰는 걸 얘기해요. 업무가 주어지면 자기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해결해 내겠다,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게 여기 토국수가 목극토로 연결되는 형태로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가 개입하면은 이 수에 기토가 개입하는 건 동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류한다. 그러면은 동류한다는 것은 임수 안으로 조건, 규제 조건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임수 안에 규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개입했다는 건 밖에서 임수를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규제보다 규정한다. 예.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물상적으로 임수를 물이라고 할 때 물을 세숫대야에 담았어요. 뭐예요 이게 세숫대야가? 무토죠. 무토. 물을 밖에서 한정했잖아요. 세숫대야로. 그 물에다가 어떠한 물인지 규정이 안 돼 있는데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이거? 잉크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물이 내부에서 달라진 거와 물을 외부에서 규정한 거하고의 차이이죠. 기토는 물의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우리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동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약하고 임수가 강하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거니까 물에 따라서 잉크가 물에 퍼지고 그 안에 형질적 작용을 하겠죠. 자, 물이 왕하고 기토가 약하면은 형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게 크게 안 드러나겠네. 그죠? 그래도 기토는 개입한다고요, 그 안에. 그걸 기토 타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기토 타김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기토 타김이 무슨, 타김이 안 돼 있는 물은 증류수밖에 없어요. 그건 물이 아니에요, 증류수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살을 수 있는 물은 탁임돼 있어야죠. 물고기가 살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살아있다. 이건 일정 부분 탁임돼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한다. 거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깊은 산에 이렇게 그 개울 이렇게 물 이렇게 맛있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배탈 나죠. 왜요? 탁임돼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뭐 옛날에는 어려웠죠. 이게 우리가 한때 막 그 농약 많이 치고 뭐 이래서. 요즘은 깊은 산속 이런 데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이러니까 가재들도 뭐 있고 그러죠. 어쨌든 동류하는 것과 지류하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무토의 작용이고요. 이건 기토의 작용이다. 지류한다는 것은 수를 밖에서 차단한다. 흐름을 규정한다. 그건 무토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이민일주가 무토가 개입돼 있을 때에 이민일주, 식신으로 쓴다. 그러면 뭐예요?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무토하고 임수의 관계가 이미 뭐예요? 자연적인 형태, 정신적인 형태이죠. 그러면 임수를 구속하고 규제한 게 무토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다면은 저 편과는 현실적이지 않다. 상징성을 띈다. 그러면 그러한 상징성을 어떻게 쓰느냐의 조건이 이 인목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직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저 무토 편관의 이민일주라면은 약간 교조적 형태가 띄겠네요. 이때 토국수의 목국토는 식신제살이기도 해요. 그죠? 무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식신제살. 그러면 식신제살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까? 상당히 막연하다는 뜻이죠. 관념적이고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교하면은 돈 안 되죠.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뭔가 전개를 해야 자의적 해석하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한정 짓지 않아요. 저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기토가 개입돼 있다면은 이미 현실성을 부여한 거예요. 용도가, 저 직의 용도가 상당 부분 저 임수한테 현실적인 형태의 직, 실용성을 부여한 거고요. 그걸 식신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민일주가 만족할 수 있는 직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뜻이겠죠. 어떠한 역할로 전개될까는. 당연히 임수가 자기 중심에서 자연스럽고 자기가 주도하는 형태의 일이라면 기토가 편하죠. 그잖아요. 기토의 개입을 임수가 인목을 통해서 동료하는 흐름으로 연결해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직이 되겠네요. 식신으로 하는 일이 직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동료되니까 임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민일주는. 임수가 가는 길인데 그게 기토가 개입했잖아요. 그럼 임수가 하는 일이 식신인데 저 인목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직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직은 직위나 이런 것은 크게 결정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직은 항상 일정 부분 보장된다,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기토가 강하다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약하면은 내가 하는 거에 편리하게 맞춰져 있다. 그냥 이민일주 식신을 쓰는 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직의 권위는 없어도 내 자유로움은 더 커져 있다. 그럼 기토가 강하면은 내가 주도하는 거에 뭔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저 기토의 역할을.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 기토가 타김되어 있는데 임인일주, 그 인목이 수생목한다는 건 타김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맑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게 수생목이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무토가 강하게 잘 잡아서 임수를 잘 이렇게 규정 지었어요. 그럼 인목은 그 무토로 규정된 것, 댐, 저수지의 수문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댐이나 저수지의 역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용 용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임수가 인목으로서 물고로 연결해서 쓰는데 무토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물고다. 이렇게 한정 짓는 거죠. 그렇게 규정 지어진다. 그럼 임수가 왕하고 무토가 그럴듯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품격이 있겠네. 그죠? 조그만 동네 어디에 어귀에 있는 방죽이 아니고 큰 몇 군데 마을을 담당할 수 있는 저수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건 스케일의 문제예요. 그게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관의 직이 결정되잖아요. 직의 용량, 직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미 관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